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카이스트와 한국화학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동시에 켜고 끌 수 있는 이중모드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학생물학대학원 이주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 공동연구팀이 수행했으며 대표적인 실험 미생물인 대장균에서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은 마치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듯 세포가 특정 단백질이나 물질을 생산할지 여부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유전자 가위는 발현을 억제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활성화하는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박테리아에서는 내부 메커니즘 차이 때문에 유전자 켜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구팀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표적 DNA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장균의 단백질을 활용해 활성화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 억제 중심의 유전자 가위가 양방향 제어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성능 검증에서 유전자를 켜면 발현량이 최대 4.9배가 늘었고 끄면 83% 억제됐습니다. 나아가 두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하는 실험에서는 한쪽은 8.6배 활성화하면서 다른 쪽은 90% 억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연구팀은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대장균을 이용해 항암 효과가 있는 보라색 색소 바이올라세인 생산을 늘리는 데 도전한 결과 단백질 생산을 돕는 유전자를 켜면 2.9배 증가, 방해 유전자를 끄면 3배 증가했으며 동시에 두 기능을 적용했을 때는 무려 3.7배의 생산성 향상이 확인됐습니다. 이 기술은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박테리아 종에서도 작동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의약품, 화학물질, 바이오 연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구 제1저자인 카이스트 문수영 박사호 연구원과 연구진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복잡한 유전자 네트워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 생물학 기반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지난 9월 20일 계산 생물학자 브라이언 히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이보 모델을 통해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새로운 박테리오 파지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DNA 조각이나 단백질 설계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하나의 완전한 바이러스 유전체를 설계해 실험실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바이러스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8만 개의 미생물 유전체와 수백만 개의 박테리오 파지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후보 302종의 게놈을 설계했고 이 가운데 16종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대장균을 직접 감염시키고 사멸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설계된 바이러스 중 일부는 기존에 알려진 파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능을 발휘해 3가지 다른 대장균 균주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 감염에 대응할 새로운 맞춤형 치료제 개발의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대 제프 보케 교수는 인공지능이 생명체 설계에 첫걸음을 뗀 인상적인 성과라며 이번 연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안전성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케르스틴 괴프리히 교수는 이중 용도 딜레마, 즉 평화적 목적과 동시에 군사적, 악의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설계한 바이러스가 잘못 악용될 경우 인류 보건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실험에는 병원성이 없는 파지와 대장균만 사용했으며 인간이나 동물에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는 데이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생명 현상의 복잡한 문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생명공학적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인류 앞에 남겨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집트보다 수천 년 앞서 사망자를 미라로 보존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의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50여 구의 인고를 분석한 끝에 최대 14,000년 전부터 인위적인 미라화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라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호주 국립대, 베이징대, 도쿄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고대인들이 사망자를 웅크린 자세로 묶어 저온 화염과 연기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시신의 수분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훈연 미라화 기법입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인골의 84%에서 장시간 건조 보존 흔적이 발견됐고 일부 뼈에서는 연기에 그을린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시신을 직접 태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기에 노출해 보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베트남 북부 항무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인 남성 유골이 약 14,027년 전 매장된 것으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알려진 세계 최고의 인공미라, 약 7,000년 전 칠레 친초로 문화와 4,500년 전 이집트 미라 기록은 새롭게 수정돼야 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라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장래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습하고 부패가 빠른 열대 환경에서 시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자 했던 본능적인 바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구를 주도한 샤오춘 훈 박사는 이 전통은 후손들이 고인과 오래도록 함께하고자 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파푸아뉴기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연기로 미라를 만드는 장례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인류의 장례 문화사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시신 처리 기술이 10,0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앙카라 빌켄트 대학의 엠마 베이살 교수는 이는 고대 수렵 채집 사회가 죽음을 둘러싼 정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미라화 흔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인류가 사망자를 보존하려는 장례 관습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머물던 하마스 협상단을 공습한 뒤 중동 정세는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주도하는 아랍 통합군 구상이 다시 부상하며 일종의 중동판 나토 창설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3개월째 이어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뿐 아니라 중동 전체 안보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집트는 자국군 2만 명을 통합군에 파병하고 사령관직을 맡는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알제리 등도 병력 합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을 본뜬 군사 개입 조항 도입까지 거론되며 기존 아랍연맹이 정치, 경제 협력체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상시적 군사동맹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세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 결의안이 146개국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학계, 스포츠, 예술계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국제적 고립 조짐도 뚜렷합니다. 카타르는 불의의 습격에 강력 반발했고 9월 15일 열린 아랍 이슬람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아랍권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군사적 역학도 주목됩니다. GFP 기준 2025년 군사력 순위에서 이스라엘은 15위를 기록했지만 이집트는 19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는 라팔 전투기, 아파치 헬기, M1A1 전차 등 강력한 전력을 보유했고 사우디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 전투기를 운용하며 아랍권 내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전략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워싱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우디, UAE 등 미국 핵심 동맹국들이 아랍 통합군에 동참한다면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안보 구조는 균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카타르 총리와 뉴욕에서 만찬을 갖는 등 불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도발적 행보는 역설적으로 아랍권의 결속과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지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공습을 계기로 태동한 아랍판 나토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중동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